오늘은 12월 9일, 뒤늦게 병아리 한 마리가 더 태어났다. 그래서 병아리는 총 3마리가 되었다. 너무나도 작고 이쁘게 생긴 노란색 병아리 2마리와 검정색 병아리 1마리가 태어났다. 다니는 이중 노란색과 검정색 1마리를 부화시켰고 캔디는 노란색 1마리를 부화시켰다. 늦게 태어난 병아리 1마리가 좀 애매하지만 다른 2마리는 계속 둥지 안에 있을 수 없고 뭔가를 먹어야 한다. 병아리들이 둥지 밖에 있는 모습을 보고 다니가 따라 나왔다. 하지만 캔디는 아직 둥지 안에 그대로 있다. 그런데 다른 2 녀석에 비해 하루 늦게 태어난 막내 병아리의 몸 동작이 너무 느리다. 아무래도 이 녀석은 아직 엄마 닭의 품속에 있어야 할 것 같아 다시 캔디에게 돌려준다. 그런데 병아리는 아직 다리에 힘이 없어서인지 캔디의 품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병아리는 엄마에게 계속 춥다고 얘기하고 캔디는 병아리에게 빨리 따뜻한 품속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한다. 잠시 지켜보다가 마음이 급한 내가 직접 나서서 병아리를 캔디의 품속으로 넣어준다. 엄마 품속으로 들어간 병아리는 아마도 하루 정도 더 몸을 따뜻하게 한 뒤 나와야 할 것 같다. 그 사이 다니와 2마리의 병아리는 함께 사료를 먹고 있다. 초보 엄마인 다니는 뭔가 어설프지만 병아리들에게 이것저것 가르쳐 주려고 애쓰는 것 같다. 참고로 노란색 병아리 2마리는 다니가 낳은 알에서 태어났고 검정색 병아리는 캔디가 낳은 알에서 태어났다. 이쯤 되니 도대체 캔디의 진짜 서방이 누군지 헷갈리기 시작한다. 겉으로 보기엔 분명 태양이가 서방인데 어떻게 2번이나 놀부와 같은 색의 병아리가 태어날 수 있을까? 진정 놀부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자인 건가? 캔디가 워낙 매력있게 생긴 암탉이니 수탉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거라 짐작은 가지만 그래도 놀부의 능력이 대단함을 느낀다. 닭장 밖에서는 이브와 크리미가 매의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다. 앞으로 캔디가 병아리들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이 2마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너무 궁금해진다. 그날 오후 닭장에 다시 갔더니 제리와 봉이가 닭장 앞에서 흙목욕을 즐기고 있다. 내 기억으로는 제리와 봉이가 지난 6개월 동안 흙목욕을 하는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다. 그동안 제리는 그날 이후 사고 후유증 때문에 그리고 봉이는 놀부로 인한 심리불안 때문에 흙목욕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녀석들의 지금 여유있는 흙목욕의 모습은 나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 제리는 사고 후유증을 이겨내고 다시 건강을 되찾았다는 의미이고 봉이는 더 이상 놀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제 제리와 봉이에겐 건강한 병아리만 있으면 될 것 같다. 병아리 3마리와 암탉들을 둥지에서 나오게 했다. 이제는 먹이 활동을 해도 될 정도로 병아리들의 움직임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보 엄마인 다니는 병아리를 밟기도 하고 사료 먹는데 정신이 팔려있지만 노련한 엄마인 캔디는 사료를 쳐다도 보지 않는다. 캔디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니 갓 태어난 병아리들이 추울 것을 대비해 미리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다. 오랫동안 포란을 하느라 제대로 먹지 못했던 캔디는 당연히 배가 고프지만 자신보다 곧 체온이 떨어질 병아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캔디는 잔뜩 웅크린 채 언제든지 병아리들이 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세를 잡고서야 사료를 먹는다. 경험이 많고 현명한 캔디와 젊고 패기만 있는 초보 암탉 다니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다. 게다가 다니는 왜 자꾸만 병아리를 밟는지 지켜보는 내가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다. 다니는 계속 돌아다니며 병아리들을 밟고 있고 캔디는 그런 병아리들이 안쓰러워서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 캔디는 추위를 타는 병아리들을 위해 사슬을 잡았고
방금 병아리 2마리가 캔디의 품속으로 들어갔다. 이제 검정색 병아리 1마리만 캔디의 품속으로 들어가면 3마리 모두 캔디가 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태 파악이 안 된 초보 엄마는 사료를 먹는데 정신이 팔려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장면 하나만 봐도 병아리를 대하는 캔디와 다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세상에는 수많은 엄마가 있지만 진정 자식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엄마는 얼마나 될까? 결국 남아있던 마지막 병아리도 캔디를 엄마로 선택한다. 그리고 초보 엄마 다니는 그제서야 자기 주변에 병아리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뒤늦게 병아리들을 찾아보지만 이미 3마리 모두 캔디의 품속으로 들어간 상태다. 어쩌면 캔디의 빅픽처에는 이런 모든 상황을 모두 염두에 두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오랜 기간 다니의 구박을 받으면서도 둥지를 떠나지 않고 버텼을 것이다. 병아리들이 모두 캔디의 품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지한 다니는 그냥 살아나 먹는 선택을 한다. 하지만 어쩌면 다니처럼 사는 게 정신건강에는 더 좋을지도 모른다. 그나저나 이번에도 캔디 혼자 독박 육아를 하게 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 암탉들과 병아리들을 위해 삶은 계란 노른자를 가져왔다. 계란 노른자는 풀안으로 고생한 암탉들에겐 미역국 같은, 그리고 갓 태어난 병아리들에겐 초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 병아리는 21일 동안 알 속에서 성장할 때 계란 노른자로부터 영양을 공급받는다. 그래서 갓 태어난 병아리에게 3일간만 계란 노른자를 먹이로 주면 병에 걸리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란다. 배가 고팠던 캔디는 맛있는 계란 노른자를 폭풍 흡입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아직은 어설프지만 병아리 3마리도 함께 노른자를 먹기 시작한다. 2마리의 암탉은 각자의 본능대로 병아리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맛있게 노른자를 나눠 먹는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병아리들과 달리 이 3마리의 병아리들은 엄마 닭을 2마리나 둔 아주 운이 좋은 녀석들이다. 아마도 녀석들은 2마리의 엄마 닭으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2배로 받고 자라게 될 것이다. 시간이 꽤 지나 추위를 느끼는 병아리들은 이제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과연 병아리들은 누구를 자신의 엄마로 선택하게 될까? 두 번째 병아리도 캔디를 선택하자 다니는 다소 당황스러운 듯 쳐다본다. 그리고 잠시 뒤 마지막 병아리마저 캔디를 선택한다. 캔디는 당연하다는 듯 으스케하고 다니는 당황한 듯 계속 캔디를 바라본다. 아마도 다니는 초심의 자세로 돌아가 캔디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 같다. 그리고 크리미는 여전히 나를 싫어한다.